저는 풍류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먼지 속에 묻혀버린 코리아 판타지를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그림으로 그걸 발굴해낼 수 있겠는가? 충격을 줘야죠. 일단 문화적인 충격 또는 영적인 충격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바람을 그림으로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라는 염원을 갖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나무는 동양에서 오랜 시간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해왔습니다. 화가님께 대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가요? 대나무는 어렸을 때 이제 많이 가지고 놀던 연 날리기 할 때 직접 대나무를 쪼개서 연을 만들고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대나무는 이렇게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랑이를 타고 있는 단군 옆에 있다거나, 부처상이나 관음상 옆에 대나무가 있다거나, 그래서 대나무는 그냥 동양에서는 신수라고 불러요.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나무다. 근데 제가 느끼는 대나무는 만파식적이라고, 험난한 세상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그 피리를 만들었던 대나무. 사실 지금 세상이 좀 그런 풍파가 있는 그런 세상인데, 저는 저 그림 자체를 만파식적처럼 어떤 전쟁을 끝내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만파식적인 음악적인 어떤 거였자면, 저는 이제 비주얼 시각적인 하나의 만파식적 피리 같은, 힘든 세상을 인정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염원, 그 바람이 담겨 있거든요, 제 그림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대나무의 상징성이 움벨트, 즉 작은 존재들의 세계, 영혼성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이제 그 질문에는 이제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이라는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람이 없으면 식물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강해지고, 흔들려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모세관 현상으로 더 펌프질을 하면서 바람이,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의 심장인 거죠. 우리가 나무나 풀들은 심장이 없지만 그 심장이 외부에가 있는 것이고, 그 심장이 신의 바람이죠. 그래서 움벨트는 바람이 불다가 멈춘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박동이 하면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바람은 늘 있죠. 신의 숨결은 온 우주에 존재하죠. 근데 잠시 정적일 때가 움벨트라면, 그 신의 숨결이 동적일 때가 대나무 현재 풍죽이고, 앞으로 이제 버드나무하고 풍란까지 이제 바람이 부는 그림과 바람이 불지 않는 그림을 계속 병행해서 갈 것 같아요. 바람이 있고 없고 이렇게. 네. 화가님이 정의하는 풍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어떻게 다른가요? 풍류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기록상으로는 최치원의 난낭비 소문에서부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풍류는 신이 생명을 탄생하고 유지하게끔 하는 원리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바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이 흔들어 깨우는 거죠. 잠자고 있는 또는 잠재되어 있는 생명의 체들이 각자 개성을 갖도록 만드는 바람 같은 거죠. 첫 번째 풍류는 신이 생명을 깨우는 바람인 것 같고요. 풍류에 대한 저의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로서의 바람이고, 세 번째는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문화적 유토피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이 돌아가게 하는데 즐겁게 돌아가게 하는 그 3단계를 전부 가지고 있는 단어가 풍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그림에 그런 과정을 담고 싶었던 거고, 어떤 풍류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식물이 생명이 탄생을 한 건데, 대나무는 이제 거기다 신바람을 넣고 싶었던 건데, 어떤 분이 대나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대나무가 신나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반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시는 풍죽은 대나무를 그린 작품인가요? 아니면 바람을 그린 작품? 이거는 당연히 바람을 그린 거겠죠. 바람을 그리기 위해서 대나무의 그림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대나무였냐면은 이제 신바람하고 가장 어울리는 나무, 전통적으로 우리 사상적으로 또는 뭐 샤머니즘이나 우리 어떤 도가 사상에서 선가에서 내려오는 대나무가 가진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일단 바람 하면은 빌공자 속에 비어 있는 그리고 저걸 피리로 만들어서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 하면 일단 대나무부터 시작하자. 바람을 그리되 대나무를 빌리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일단 바람의 대명사로서 대나무를 좀 초대를 했고요. 그럼 이전 작품 시리즈 중에서 빛개바람까지 그렇고요. 별에서 꽃까지도 그렇고 바람의 개념으로 등장한 클라우드9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풍죽에서 바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네. 아까 말했던 만파식적이 그 대답일 건데요. 이번 대나무는 고리드 화가로서 저의 두 번째 도약을, 그러니까 세계적인 컬렉터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전략적으로 제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또는 중동이나 어디나 해서 제 유튜브 채널명이 K미술 K아트잖아요. K미술의 어떤 진짜 정수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대나무 풍죽에 이제 한국적인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K미술 K아트라는 것을 유튜브 채널명으로 쓰는 화가로서 진짜 한국인의 그림을 가지고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제목에 풍류를 넣은 거예요. 풍류라는 그 제목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수 같은 단어 같아요. 한민족을 대표하는. 이번 움벨트 풍죽 작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생각보다 대나무가 단단하더라라는 점이, 이게 진짜 노동이더라고요. 대나무 줄기를 쪼개서 칼로 오려내고 두께를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놓고, 이런 과정이 제가 지금은 손을 좀 정리했는데 손이 순식간에 일명 노가다꾼 손으로 바뀌더라고요. 막 못이 박히고 그래서 대나무가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게 좀 어려웠어요. 물론 대나무 잎의 구성은 그는 또 화가가 늘 하는 거니까, 디자인은 그렇지만 줄기 저거 만드는 게 쉽지는 않구나. 그래서 스테인리스 칼 제가 2개나 부러뜨렸잖아요.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쪼개지 않으면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동양화에서의 전통적인 대나무 표현 방식과 현재 사용하고 계신 공조 기법, 스프레이 방식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의미가 있을까요? 동양화가 기본적으로 지금 인기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친 관념화와 사이성, 그로 인한 매너리즘. 그래서 기존 동양화의 한계가, 분명히 한국 미술사에서는 동양화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예전에 10분의 1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그림에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상적으로는 동양의 관념성과 사이성, 서양의 물질성이라면 사실성이라고 말할 수 실화적인 진경산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진짜 있는 거잖아, 진짜 대나무 지금. 저 나뭇잎이 정말 아이덴티티가 있는 나뭇잎들이에요. 진짜 대나무 잎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가피를 하거든요. 더 그리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동서양의 장점을 다 담고 싶었고 그래야만 세계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법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저만의 개성을 가지려면 기존 동양화나 기존 한국화에 그걸 따라할 수가 없죠. 따라하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독창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서양의 장점을 한번 모으려고 했다. 그게 답입니다. 풍류는 한국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유라시아 쪽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게 풍류 문화예요. 단지 그들이 풍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시원 문화의 시원에 대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 문화의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풍류를 만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풍류 별이 바람에를 가지고 이제 또 부제는 바뀔 수 있어요. 풍류 가로 열고 뭐뭐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풍류 시리즈를 가지고 전 세계에 진출을 했을 때 그들의 가슴을 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다 풍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풍류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세계적인 예술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있어서 그 키워드는 그 시리즈는 풍류 시리즈가 될 것이고 이제 같이 덤으로 같이 태양이 이제 따라가겠죠. 하나의 화가로서의 국제 진출의 전략 상품 같은 건데 이게 풍류가 이제 바람이 힘들어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아주 멋있는 바람, 신나는 바람으로 더 진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그림인데도 이렇게 찜해서 이번 풍류 시리즈를 새로 구입해 주신 아미고님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그림 또 사주시니 이게 참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많이 발달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류가. 네, 또 한류를 넘어서는 흐름이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 흐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익태 애국가 작곡하신 그분의 그 원곡 이름이 코리아 환타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 노래가 우리가 진짜 코리아 환타지라는 노래를 매일매일 듣고 살았고 막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예전에 그 노래가 나오면은 그랬었는데 정말 우리가 코리아 환타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저는 풍류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먼지 속에 묻혀버린 코리아 환타지를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그림으로 그걸 발굴해낼 수 있겠는가? 충격을 줘야죠. 일단 문화적인 충격 또는 영적인 충격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바람을 그림으로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라는 염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K아트, 한류, K드라마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류는 K풍류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풍류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K풍류란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풍류라는 그 어떤 신비한 하나의 문화적인 모멘트, 문화적인 에너지, 문화적인 이상향을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 풍류 시리즈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아까 만파식적이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염원을 가지고 대나무를 한번 휘게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풍류 시리즈의 진화 변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새벽송을 돌면서 가장 자주 불렀던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단골이죠. 저들밖에 뭐 이런 노래도 하는데 뭐 징글벨 아무튼 새벽송 단골 노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부르는 게 홀리 나잇 뭐 그거예요. 사일렌트 홀리 나잇인데 그러니까 밤 시리즈죠. 움베르토 시리즈인데 풍류 시리즈를 여러 가지 밤 시리즈로 한번 분위기를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 밤 또는 생명의 밤, 역동의 밤, 방황의 밤, 풍요의 밤, 뭐 연정의 밤, 무슨 밤 이런 시리즈라는 어떤 그 느낌을 주제를 드라마의 주제처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연구해 볼 생각이고 이미 고요한 밤은 기존의 25년도의 움베르토 시리즈로 고요한 밤은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요한 밤에서 거룩한 밤을 표현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 거룩한 밤을 그릴 만한 어떤 역량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밤, 생명의 밤을 좀 그리다 보면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27년 말이나 28년 봄쯤 되면 그 거룩한 밤은 어떤 밤인가 라는 것을 보여줄 만큼 제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밤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꼭 해가 들어가고 달이 들어간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제가 아직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밤을 이렇게 시리즈를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결국 풍류 시리즈는 그 거룩한 밤의 느낌, 그게 이제 미술에 있어서 순고미잖아요. 미술에 있어서 순고미의 완성을 거룩한 밤하고 위대한 정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태양도 한번 더 거룩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고 그 단계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막 신의 영광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기존의 화가들이 했던 방식 말고 저만의 고리들만의 스타일로 그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예.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 끝까지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남은 전시 기간 동안 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와주신 우리 아미고님들 그리고 낯선 분들 아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영상 다 찍었고 방송에 올려도 된다고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모두 와주신 분들.